아니 이게 뭐지? 속한 나온다? B가 진짜로 안 해. 아 이게 없어.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혼자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고 뭐가 잘나오네. 이거를 보낼까 하고 이거 시작해가지고 그냥 15분인데 나는 관절 있어. 관절. 자, 숙제 채점. 똑바로 앉아. 자, 봐. 어디 몇 페이지부터일까? 90쪽? 90쪽 붙여줘. 채점하겠습니다. 568번에 4, 밑에 5, 밑에 4, 571번에 16, 밑에 1, 밑에 8, 밑에 11, 575번에 2, 63, 9, 578번에 3, 15, 56, 밑에 44. 넘어가서 582번에 4, 밑에 5, 밑에 3, 585번에 1, 밑에 C집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587번에 4, 588번에 5, 밑에 8, 밑에 3, 591번에 1, 밑에 4, 5, 2047. 넘어가서 595번에 2, 밑에 5, 밑에 8, 밑에 56, 599번에 4, 밑에 4, 밑에 57. 57? 넘어가서 외우지 말고 657번에 1, 2, 3, 5, 6, 7, 658번에 5, 59에 3, 60번에 2, 61번에 3, 62번에 2, 663번에 4, 3, 2, 666번에 5, 4, 4. 넘어가서 569번에 3, 4, 5, 7, 9, 밑에 2, 5, 6, 7, 밑에 4번, 672번에 3, 밑에 4, 밑에 5, 밑에 3, 676번에 3, 밑에 4, 밑에 4, 679번에 3, 밑에 2, 681번에 8, 밑에 32. 여기까지 배우죠. 많이 어려운 건 없었죠? 안 풀었는데 너 있어? 난 이거 다 혹시 유형 말렙에서 모르는 게 있었을까? 있었어요. 79번, 80번, 81번, 그래서 다 얘기하지 94번, 말고 1번, 58번 58번, 66번, 71번. 130 틀린 거 다 얘기하지 말고 모르는 것만 헷갈리는 거 고칠 수 있는 거 빼고 빨리 준비하는 거. 제일 쉬운
쉬는 시간에 채점해줄게요. 이용말로 질문할 수 있다고요? 그죠? 봤어? 500 몇 번? 여기야? 없어? 그럼 넘어간다. 질문할 거? 지호 질문할 거. 모르는 거 있었어? 지호? 모르는 거. 71번 81번. 71 81번 500 571번? 아니 671번 671번. 자 671번? 네 80, 81번 이거는 664번 맞아. 64? 671번은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671번 671번 다시 한번 생각해. 671번 맞아요 81이요. 671번 나 맞아요 맞았어. 671번 너 맞았어? 너무 진짜로? 71번 쉬운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 맞아 아니 어렵지 않아 그거는. 쉬운 거야. 81번 81번 80, 681번 500. 580 아 500. 680. 아 500 600은 맞나? 581번? 세게 오면 짝수의 연소가 2개 이상인 거? 20의 약수가 몇 개죠? 20이 없어요? 소위수분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바로 생각을 못한다고? 7개. 아 이요? 네? 아? 다시. 그 중에서 짝수가 몇 개인지 쭉 다 써봐. 6개. 6개 중에 짝수가 있을 거 아니야. 4개. 66 적어도 짝수의 원소가 65. 2개 이상 있어야 돼. 적어도 2개 이상 있는 거. 그렇잖아? 한 개만 그러면 있는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랑 한 개. 짝수가 한 개만 있는 경우를 빼던지 아니면 짝수가 2개인 경우 하던지 거꾸로 할 거야. 요거 같이 풀어봐야 될까? 예. 예 581번. 581번. 더 앞쪽이야. 581번. 해야니까 안 되겠습니다 틀렸구나. 틀려서 해야 될 것 같아. 80번. 어디? 당연히 해야 되죠 581번 거의 다 틀렸구나. 그러네. 59. 59. 맞았어? 오, 한번 맞았어? 이거. 581번은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간단하게 다 풀어드리진 않고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아야. 자, 20의 양의 약수 몇 개라고? 현서야? 6개. 네. 자, 약수 6개 있어서 이 중에 짝수. 자, 이렇게 4개가 있어. 근데 짝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대. 짝수가 2개 이상.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전체 짝수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짝수가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던지. 맞죠? 아니면 전체에서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짝수가 한 개만 있는 경우를 빼던지. 어떻게 할까? 반대로 할까? 아니면 차례대로 할까? 아무거나 차례는. 네? 반대. 반대로 해야지 편하지. 2번만 계산하잖아. 쌤으로. 자, 우선 전체 부분 집합 몇 개죠?
2의 6제곱 정리했어.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짝수가 0개인 경우라고 정리할게요. 짝수 0개인 경우 정리하면 짝수가 0개인 부분집합 4. 몇 개예요? 짝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짝수 다 빼. 부분집합 몇 개야? 원소 몇 개 남았어? 도윤이? 2개. 2개 남았어. 홀수 2개. 2의 제곱 해서 정리하는 거야. 두 번째, 짝수가 1개 있는 경우. 자, 여기가 문제겠지. 자, 짝수 1개 있는 경우는 나눠서 할 건데, 짝수가 1개인데 2만 있는 경우, 4만 있는 경우, 2만 있는 경우, 4만 있는 경우, 10만 있는 경우, 20만 있는 경우, 이게 정리가 될 거야. 이해되지?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짝수가 1개만 있어야 돼. 그럼 2만 있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남은 원소 몇 개 있어? 똑같이 1하고 5 두 개 있어. 홀수 1, 5 두 개 있어. 2는 꼭 하나는 있어야 돼. 짝수가 하나는. 그러면 나머지 원소 똑같이 2의 제곱. 왜? 짝수 나머지 3개는 있으면 안 되니까. 3개는 버려주는 거야. 짝수 2가 하나 있고 나머지 짝수는 버려야 돼. 그러면 남은 원소는 2개 있어. 그럼 2의 제곱. 마찬가지로 짝수가 4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짝수 4만 있는 경우는 4에만 동그라미 4만 있고 나머지를 버려. 짝수 다 버려야 돼. 그럼 그래도 남은 원소는 몇 개야? 2개야. 2의 제곱. 그 안에다 4만 쏙쏙쏙 넣어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개수가 나오겠네.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0개인 경우랑 짝수가 1개 들어있는 경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이해가 됐을까? 예. 문제 이해됐어? 네. 쌤, 이거. 몰라. 답은 좀 이따 채점 받쳐. 계산은 나오겠죠, 전체에서. 자, 오늘 집합에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거 없으면 고치는 걸로 할까요? 예. 더 질문할 거 없습니다. 자기 시간에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합의 연산 법칙 150페이지. 오늘 정리할 게 조금 복잡해서 식정리를 할 게 좀 많습니다. 보셔야 될 게 좀 많아요. 자, 150페이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누가 자꾸 뽀독뽀독 소리네. 자, 오늘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울 건데 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간단한 식을 보기에서 찾아야 돼. 틀모르반.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이미 우리가 수의 계산할 때도 했었어. 맞죠?
수의 계산할 때도 교환, 결합, 분배 성립하잖아. 덧셈, 곱셈에 대해서. 그거 배운 것처럼 똑같이 집합에 대해서도 이게 공식이 있어. 자, 첫 번째 교환 법칙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집합과 똑같아. 교집합. 우리가 덧셈,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교환 법칙이 성립해. 이건 간단하니까 합치는 거니까 이렇게 합치나 이렇게 합치나 똑같잖아.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두 번째 많이 쓰게 되는 게 결합과 분배 법칙을 계산하면서 많이 쓰게 될 텐데, 자, 결합 법칙은 마찬가지 똑같아. 우리가 덧셈, 곱셈에서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할 때 앞에 두 개를 더하고 C를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A를 나중에 더하나 똑같잖아.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도 똑같다. 자, 수에 대해서도 곱셈 앞에서 먼저 곱하고 뒤에 곱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 먼저 곱하고 하나, 아니면 AC를 순서를 BC 바꿔서 AC를 먼저 곱한 다음에 B를 곱하나,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해. 자, 마찬가지로 집합에 대해서도 정리할 건데, 첫 번째 A 합 B 합 C 합치는 거 어쨌든 세 개 다 합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합치나 뒤에 두 개 먼저 합친 다음에 앞에 거 합치나 똑같아. 뭐 이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지. 자, 위에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 둘 다 합집합에 대해서 또는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과 결합이 성립한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성립해. 여집합과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아.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기본 수의 연산에서 배웠듯이.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 할 때도 똑같아. 우리가 수의 분배를 할 때 여기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 분배 법칙 할 때도 A 곱하기를 분배하잖아. 여기다도 분배하고 여기다도 분배하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쓸 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쓰듯이 똑같이 집합에서도, 자, 첫 번째 이렇게 써있는 걸 나중에는 이렇게 써있는 걸 이렇게 풀어야지 간단하게 풀리는 게 있어. 식이. 이걸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놔도 편할 때가 있고, 얘를 분배를 풀어서 더 편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풀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야 될지 정하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네가 한 번씩 자꾸 써봐야 되는데, 자,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호봐. 교환 결합은 합집합, 합집합은 다 합집합만 돼 있고요. 교집합은 다 교집합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배 법칙은 교집합, 합집합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있죠. 그걸 풀어야 되니까 교집합, 합집합 또는 합집합, 교집합으로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게 분배 법칙이라는 거야. 분배할 때는 교집합, 합집합, 기호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 그렇죠? 만약 똑같으면 굳이 분배를 할 필요가 없지. 아무거나 더하거나 아무거나 교집합을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기호가 다 똑같다면. 자, 기호가 다를 때 분배 법칙을 쓸 건데, 자, 분배할 때도 A 교집합 B에다도 분배하고 C에다도 분배할 거야. 이해되시죠?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렇게 분배를 할 거고, 가운데는 뭐가 써져 있냐면 가운데 기호가 써져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계산, 수나 식을 분배하는 원리랑 똑같아. 교집합을 이렇게 정리하고 교집합을 뭐 이렇게 정리했을 때 가운데 우리가 더하기 써져 있으면 분배할 때도 가운데 더하기를 쓰거든요. 똑같이. 도윤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기호를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쌤이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쓸게.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기호를 정리해야 돼. 얘를 요렇게 분배를 한다는 거야. A 교집합을.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써줘야 돼. 옆에 A 교집합 C 이렇게 써줘야 돼. 그리고 가운데는 뭘 써야 되냐면 괄호 안에 있는 합집합을 써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이렇게 풀어서 정해. 그럼 꼭 푸는 것만 나와? 아니야. 풀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것도 해야 돼.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A 교집합 괄호 안에 똑같은 게 있어. 그러면 똑같은 걸 한 번만 써서 인수분해 하듯이 모아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풀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모으는 거 또는 모아져 있는 걸 분배해서 푸는 거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야. 계산할 때.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분배는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이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씩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분배하는 방법만 알면 돼. 이따가 문제 옆에다 풀면서 정리할 거야. 자,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이 이렇다. 교집합이 있을 때는 A 교집합을 분배해주면 돼. 가운데는 합집합 기호가 있으면 합집합을 가운데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배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계산이 이렇게 기본 원리에 이제 등급간 법칙이라는 게 들어와. 수학자 이름을 딴 거지.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아. 원리는 C를 여집합을 A, B에 분배하면서 반대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보니 아, 얘랑 얘랑 똑같더라. A집합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첫 번째는 이거, 쌤이 두 번째 이거는 그림으로 자, 이렇게 정리해서 그려봤더니 똑같더라.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낸 거야, 이 사람이. 자, 첫 번째는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는 우리가 요거 해당되는 거잖아, 요거.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집합이야.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에 있는 부분을 색칠하면 되지.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에서 A 여집합 색칠할 거야. A 여집합은 어디냐면 A를 제외한 나머지. A 여집합은 여기. 자, A 여집합 여기. 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B를 제외한 나머지에 색칠을 하면 요렇게 될 거야. B를 제외한 나머지에 색칠했어. 자, 그랬더니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하래. 밑으로 돼 있는 게 교집합이야. 겹치는 거. 지금 쌤이 색칠한 거 하얀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옆에랑 똑같이 여기가 겹치죠. 바깥쪽에. 두 번 색칠된 거. 자,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은 합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랑 똑같더라. 아, 그래서 공식이 정리가 되네. C로 묶었더니 똑같은 색칠한 영역이 나오더라. 이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등으로 가는 C를 분배하거나 분배되어 있는 C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야 해.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저거는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여집합이 같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 자, A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드모르가 드모르간으로 정리하면 C를 분배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 맞죠? 자, 그러면 A 여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여집합이 두 번 되면은 화면이 뭐가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 오케이. 그럼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돼. 그리고 교집합이 뭘로 바뀌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집합으로. 됐죠? 자, 뒤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 되셨나요? 그럼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A랑 B의 여집합을 합쳐. 그러면 조금만 빼고 어떤 나머지가 다 될 거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공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자, 여기 괄호 안에 이거 다시 한번. 이건 드모르간으로 한 거고. 자, 요 안에 있는 A 여집합 교집합 B가 뭐랑 똑같아? 주원이. A 여집합 교집합 B가 뭐랑 똑같죠?
공식 외우라고 했는데. B 차집합 A. 그렇지. B 차집합 A랑 똑같습니다. 얘가 B 차집합 A랑 똑같아. 공식 외우랬어.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이 빼기로 바뀌어. 차집합으로. 뒤에 있는 여집합 붙은 게 뒤로 와야 돼. 자, 공식이야. 차집합 공식이었어.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를 드모르간으로 공식을 쓰는 것보다 얘를 차집합으로 고치고 여집합을 구하는 게 색칠된 영역을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니네가 편하게 색칠된 영역을 또는 간단히 할 때 얘를 얘 공식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드모르간 공식을 써야 될지를 판단해서 빠르게 영역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색칠된 영역이 어디랑 똑같은지. 보기에 써져 있으니까 식이 뭐 A 차집합 B, B 차집합 A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 다 써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알맞게 간단히 정리된 걸 고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앞에 거랑 누적이야. 앞에 여집합, 차집합 성질을 배웠어. 거기에다가 이제 결합, 분배 합쳐져서 드모르간까지 들어가서 정리가 돼서 간단히 하라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예제 문제 쌤이. 자, 위에 예제 문제 하나. 자, 그러면 이 문제, 자, 다음을 간단히 하래. 그럼 이 색칠된 영역이 어디냐? 간단히 하라는 거. 색칠된 영역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공식. 그러면 니네가 꼭 공식 안 쓰고 벤달 그림 그려가지고 색칠된 부분 찾아서 정리를 해도 돼. 근데 이제 요렇게 색칠된 부분 A 색칠하고 1번 문제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A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색칠해도 돼. 굳이 공식 정리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는 뭐 A 영역을 색칠하고 니네가 색칠해가지고 그 다음에 A 빼기 B면 여기거든요. A 빼기 B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해. 그래서 뭐 너네가 이렇게 색칠해. 자, 이렇게 A 차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해요. 그리고 나서 교집합을 구하래. 그럼 너네가 색칠한 영역을 보고 교집합을 정리해봤더니 지금 교집합이 어디야? 유찬이 어디죠? 저기 어디? 그러니까 어디 뭐야? 정확하게 식으로 얘기해. 자, 공통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죠? A 교주. 그렇지. A 교집합 B. 공통으로 색칠된 부분이 여기에요. 그럼 색칠된 부분을 보고 니네가 아 이거 A 교집합 B구나. 색칠된 영역을 보고 이거는 간단하니까 정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고쳐서 2번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고쳐서 그림 그려서 정리해도 돼. 이해되셨죠? 정리해도 되는데 이걸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중간에 네모칸 채우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중간에 이제 변화되는 과정 속에 네모칸 채워야 되는 게 있어서 식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 좀 연습을 해야 돼. 되셨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문제. A 교집합, A 차집합 B. 자, 그럼 얘를 식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항상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셔야 돼. 아까 공식 정리했었어.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칠 거야. 차집합을 어떻게 고칠 거냐면 아까 말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고칠 거예요. 차집합을. 자, 이렇게 해서 니네가 공식으로 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복잡하지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면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 여집합을 안에다가 분배해줘야 돼. 됐죠? 이렇게 해서 풀어. 바로도 풀고 정리하는 거야. 우리 혼합계산 하듯이. 자, A 교집합. 괄호 안에 A의 여집합이 붙을 거야. 그러면 드모르간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 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봤더니 괄호 있는 거랑 괄호 있던 거에 C를 분배했다 그래서 괄호가 풀리면 안 돼. 괄호 그대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교집합이 있고요. 여기 합집합이 있어요. 기호가 다르네요.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호가 다를 때는 분배 법칙을 쓰게 된다. 만약에 여기가 교집합인데 여기도 교집합이었어. 그럼 그냥 괄호를 없애도 돼.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돼. 근데 지금은
교집합이고 합집합 기호가 다르네. 이럴 때는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썼네요. 여기서는 뭐 드모르간을 썼네요. 뭐 이런 거 법칙을 썼네요. 이런 거 정리하셔야겠죠. 여기서는 차집합,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차집합 공식을 사용했네요. 뭐 이런 거를 성질을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분배 법칙 들어갑니다. A 교집합, A 여집합. 하나. A 교집합이 기본 들어가야 돼. B.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가운데는 가운데 거 쓰기로 했어. 합쳐. 이렇게 기호를. 자, 그러면 정리하면 A랑 A 여집합은 A 말고 남는 거잖아. A랑 A 말고 남는 거. 그 두 개의 교집합이 있나? 없죠. 없으니까 공집합이죠, 이게. 없으니까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공집합. 그 다음에 합쳐. 뭐를? A 교집합 B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가 돼? 그냥 얘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계산해서 A 교집합 B. 그럼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듯이 A 교집합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똑같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그렸더니 겹치는 부분이 우리 여기였잖아. 맞지? A 교집합 B. 근데 식정리했더니 A 교집합 B가 똑같이 나왔어. 간단한 거는 그림으로 정리해도 돼. 그림으로 정리해도 돼.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어떤 공식을 사용했는지 또는 분배를 사용했는지 드모르간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림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 식정리 못하면서 그림만 할 줄 알면 안 돼.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거 3번. 3번 문제도 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해도 되겠네요. 조금은 그림으로 정리해도 조금 복잡하긴 하죠.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B 빼기 자 B-A 합집합 그 다음 B 빼기 자 요거 돼 있는데 요거를 식정리할 거야. 식정리를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차집합은 무조건 차집합 공식에 맞춰서 교집합에 여집합을 씌워줘야 돼. 됐죠? 자 B 빼기 중괄호 자 여기 안에 있는 차집합을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기로 했어. 합집합 마찬가지로 얘도 차집합이잖아. B 교집합 A 이거에 뒤에 거에 여집합을 또 붙이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A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차집합을 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중괄호 안에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중괄호 안에 먼저 정리 복잡하니까. 자, 분배 법칙을 써. 반대로 B 교집합을 똑같이 B 교집합이 똑같네요. 맞죠? 분배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듯이. 같은 문자 있으면 우리가 묶어서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B 빼기 여기에 B 교집합이 똑같이 있어. 그래서 볼까? B 교집합이 똑같습니다. 얘 앞으로 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A 여집합 합집합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분배 법칙 썼습니다. 되셨죠? 분배 법칙 썼어요. 자, 그러면 정리. 여기 3번 정리해야 돼요.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 A 여집합이랑 A를 합치면 뭐가 돼? 뭐가 돼? 전체가 되죠. 그쵸? A 여집합이랑 A랑 합치면 전체가 됩니다. U 전체가 돼요. 전체가. 자, 그러면 B 빼기 B 교집합 전체 U 이렇게 됐네. 맞죠? 그러면 B 교집합 전체 하면 뭐가 나오죠? B 교집합하고 전체하고 하면 뭐가 나오죠? B가 나오죠. 그랬더니 B 그럼 여기 B가 나왔어요. 그러면 B 빼기 B 하면 뭐가 나와요? 공집합 나오겠네요.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거죠. 근데 간단히 해서 식이 쭉쭉쭉 정리될 수 있으면 그림 그려서 막 하는 거랑 시간이 비슷하게 걸려요. 왜? 몇 줄 안 썼잖아, 쌤이. 4줄이면 끝났잖아. 식 정리하면. 그래서 식 정리하는 걸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법칙을 썼는지 간단하게. 자, 그래서 밑에 하나만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371번은 증명하는 거니까 우선은 빼고 370번 간단히 하면 뭐 나오는지 확인 문제 370번 문제 그림 그려서 해도 되는데 한번 분배 법칙 쓰거나 드모르간 공식을 써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림 그리지 말고 차집합을 항상 먼저 교집합의 여집합 공식으로 바꾸라 그랬어. 이렇게 길게 복잡한 건 그림으로도 힘들어. 먼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수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겠어? 이거 하면 이거 아니요. 뭐 시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찍었나 보네. 찍은 게 아니고 빨리. 암산. 뭘 암산이야. 자, 이거 빼기 어떻게 고친댔어? 얘기를요? 차집합을 아까 어떻게 고치기로 했어? 저기 쌤이 B 빼기 A 어떻게 고쳤어? 저 노란색으로 두 번째 거. 3번 문제 저기 B 빼기 A를 뭘로 고쳤어? B 교집합에 A 여집합 이거 고쳤죠?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정리한 거 이거예요? 두 번째 거부터 틀렸어. 아니 그걸 쓰면 안 되고 이제 그 공식만 알면 된다고. 너 여기다 공식 한번 써봐. A 빼기 B는 뭐라고? A 교집합 밑으로 그건 합집합이고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렇죠.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차집합을 뭘로 바꾸라고?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붙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돼. B의 여집합 이거잖아. 그럼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위에다 써. 교집합. 그렇지. 걔도 바꿔. 잘했어. 주원이 다 했어? 아니요. 1번 했어요. 1번만 했어?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여기는 B 교집합 A 여집합 붙여야지. 여기는 그렇지. 이해됐어? 네. 그럼 봐봐. 여기는 교집합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되지. 그렇지. 합집합 다시 한번 써봐. B 교집합 A 여집합. B 교집합 이거 그대로 쓰라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연필도 안 써져? 자 그럼 여기서 B 교집합이 공통이지. B 교집합 공통 앞으로 빼고 그렇지. 앞으로 빼고 바로 열고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남은 거 뭐야? A 남았지? 쓰고 너 여기 합집합 남았지? 쓰고 여기는 AC 남았지? 이해됐어? 그러면 A랑 AC를 합치면 뭐가 나와? B와 A. 이상한 소리 하지. A랑 A 여집합을 합치라고. A랑 A가 동그란 거지? A가 동그란 거. A 여집합은 A 바깥쪽에 색칠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B 이거 뺀 거. 거짓말 하면 돼.
전체에서 이거 뜬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요? A랑 A 여집합을 합치라고. 음? 합치라고 합치라. 아, 합치라. 미. 그렇죠.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71번 이거는 공집합이잖아. A랑 A 아닌 거랑 교집합 있어 없어? 그럼 공집합. 공집합이랑 얘랑 합쳤으면 얘가 합치고.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정리는 얘가 끝났어. 그다음 두 번째 정리는 어떻게 돼? B 교집합 B는 B지. 맞아요? B 교집합 C는 그냥 B 교집합 C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했어?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B가 되겠지. 왜냐면 얘는 B고 얘는 BC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그 교집합이랑 B랑 합치면 이 교집합은 B 안에 어차피 들어있잖아. 그럼 합치면 B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은 B가 되는 거고 얘는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건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 첫 번째 거는 지워. 두 번째 거 이거야? 오케이, 잘했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잘하셨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뭔데요? 정리가 맞았어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됐죠. 그런데 A, B 자리를 바꿔요.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B 교집합의 공통이죠. B 교집합의 공통이죠. 바꿀 때 그럼 바로 열고 A 교집합, A 여집합 두개 합치는 거예요. 응? 합치는 건데 전체. 그럼 전체랑 B의 교집합이니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라고 현서야. 얘랑 얘랑 교집합이면 뭐가 나와야겠어? B. 그렇지. 정리 다 했어? 아 이거 정리 못했어? 얘랑 B랑 B 교집합 C랑 두 개를 합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B랑 합쳐. 그럼 B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B가 나와야지. B랑 BC 교집합이야. B랑 C랑 교집합인데 그 교집합은 어차피 B에 있잖아. B에 포함돼 있잖아. 맞죠? B 교집합 B. 응? 무슨 소리죠? 아 이거 두 개 합치라고? 그렇지. 그럼 두 개를 합쳐. 그냥 생각해도 돼. 그렇지. 끝. 간단한 건 그냥 뭐 분배 안 해도 돼.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해. 오케이. 자 밑에 확인 문제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둘 다 식정리를 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하는 건데 빼. 371번은 안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간단하게 또 정리할 건데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야지 이제 10번 같은 문제 10번 같은 문제를 풀어서 성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밑에 거 확인 문제 풀려면 해야 되는데 뭉쳐버렸네. 잠깐만 쉬었다가 발로? 빨리.